자, 홍준표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홍준표가 이렇게까지 그 개김이 짧았던 적이 없는데 기자들한테는 뭐가 문제가 있냐고, 상식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사과를 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것의 예상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버리는 수순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 경북 지역에 폭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토요일에 홍준표가 골프를 쳤죠. 처음에는 당당하다가 이제 여론도 좀 싸늘해지고 윤리위가 징계를 검토한다니까 태도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면서도 대구에는 그때 비가 안 왔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얘기할 때 국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께 사과를 했지만 당원들에게도 사과를 했어요. 결국 나 자르지 마세요. 나 당에 붙어 있어야 돼. 나 아직도 영도 폐기되기에는 너무 쓸데 많은 사람이 난 아직 있는데 욕심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구 쪽에 공천해줄 낙하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시장도 하나 비워가지고 이 기회에 보고를 하에 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공천 안 해주면 끝인데 뭐. 뭐 공천하기 이전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자진 사퇴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두게끔 만들고 정계 은퇴시키고 처음에는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어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있어? 있어. 있었어? 골프나 야. 유흥행위를 하지 말라고. 골프나 유흥은 안 된다. 저는 이제 검찰이 아직 캐비넷에서 덜 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랑 같이 쳤던 라운딩을 돌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혼자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같이 쳤겠죠? 그럼 그 중에 토건업자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혹시라도 차기 공천을 물밑에서 바라고 홍준표한테 줄댈라는 놈이 있었다고 치면 아마 이게 이제 후속편으로 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프나 유흥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근데 예전에 2006년에 홍문종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해 골프 논란이 있었대요. 맞아요. 제명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명이 된다고 해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당에서 안 해주면 당에서 쫓겨났기 뭐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야 무소속으로 되잖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올 수는 홍준표도 비슷한 사례라고 치면 제명. 그럼 이제 무소속 시장이 되는 건데. 아니 정의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정의당. 정의당은 괜찮고요. 또 이준석이랑 유승민이랑 손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뭐 당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승민도 대구 신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구는 제가 보기에 여권 측 인사가 한 3명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그 험지에 민주당이 출전하게 되면 20%만 건지면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홍준표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홍준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세력은 건인지 동훈인지 그게 조만간 드러나게 되면 홍준표의 거취도 제가 뭐 불안합니다. 총선 전에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진짜 분노스러운데요. 이게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가 입수가 됐습니다. 네. 그 탄원서는 A4 용지 2장 분량이고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2년 9월 28일에 구속돼 지금까지 10개월가량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10개월 동안 딴 사람이랑 얘기를 못 하게끔 독방에 가두는 상태에서 매일 검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쌍방울 회장한테 김성태 회장한테 뭐라고 시켰냐면
뭐라고 진술을 시켰냐면, 자, 경기부지사인 이화영 부지사가 그 당시에 이 돈을 북한에서 돈 요구를 한 거를 갖다가 대납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납을 해주면 이재명 지사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즉 북측의 요구를 받아서 이거를 돈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이화영 부지사가 했고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탁을 듣고 할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이 알고 있거나 또는 이재명한테 도움되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건 북한이랑 쌍방울이 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치면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예 없죠. 그래서 일종의 유동규처럼 자발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월을 사실상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고문은.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진술서, 탄원서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있고 요거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니 다른 데서도 이제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내용들 안에 추가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인과 아들도 같이 엮어갖고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화영 부지사하고 연관 있는 기업이나 단체 이런 쪽에서 부인과 아들이 잠깐 일한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종의 무슨 독직이나 특혜로 해가지고 부인과 아들도 잡아넣게. 이게 조국 장관 가족 갖고 인질극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이화영 부지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 아니면 쌍방울이 돈 준 행위를 이재명을 엮을 수가 없거든.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면. 검찰이 지난달에 이 전 부지사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까지 엮어서 협박을 하면서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다고 불어라고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식으로 10개월을 당하면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몰리는 상태가 되게 되면 혹시 그 상황에서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의혹을 만들어내야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올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혔거든. 대장동 끝났죠? 백현동 가기 어렵죠? 특검 전에 저거 다 끝내놓고 나면 총선 되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건 이 쌍방울 대북송금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인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심라면 안 돼요, 사람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쪼달리고 지지율이 있는데. 거의 막 20%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쪽에 뭔가 있으면은 뭔가 흠집을 내야지 자기가 올라간다 생각하는 지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문제 다시 재수사 들어갔죠?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 들어갔죠? 심지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한동안 까고 있는 변희재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까지 지금 검찰이 제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김수현? 청와대 비서 그분도 하고 하여튼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엮여져 있는 이쪽 인사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것들을 다 캐캐먹은 것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송영길 대표 비서 구속된 이후에 한 달째 지금 소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뭐가 없잖아요. 뭐가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다시 발견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기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고 정당한 영장에만 응하겠다 이런 개지락을 하고 있으니 한가한 소리지, 한가한. 이 한가한 소리. 이게 상식적인 검찰일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들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검찰이 막 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하고 덤비면요. 진짜 총 들고 몸으로 몸빵하는 수 말고 뭘로 이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이거 지켜드려야 되는데, 이하영 부지사를 비롯해갖고 이걸 지켜드려야 되는데, 과연 한도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하영 부지사 이 탄원서를 보고도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이거 당 차원에서 대응합시다라고 말하기도 이거 부담스러운 건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공직 생활에 있었던 사건인 거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갖고 관여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일종의 방탄으로 보여질 수 있는, 비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 해결할 것인지 제가 제일 좋은 방안은 역공이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이 두들기는 만큼 더 세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양평 같은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번 수해 관련된 인재 관련된 거 물고 늘어지고, 관련돼 있는 것도 우리도 다 고소고발하고 문제 키우면서 다 이걸 해야 되는데, 언론이 취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일의 경중이 완전히 왜곡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정경심 교수 가석방을 불허했고요. 조현우는 빼줬어. 조현우는 빼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법정 중에서 반성이 왜 필요하냐고. 조국 전 장관이랑 정경심 교수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딸내미를, 조민을 같이 공범으로 구속시킬 수 있다. 협박범이에요. 협박범이지, 이 정도 되면. 인질범이지. 아우, 안아. 다 쳐 잡아 넣어라. 다 잡아 쳐 넣어. 왜? 우리도 잡아 쳐 넣어봐라. 아이씨,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그럼 대표로 세우만 잡아 쳐 그러니까 넣어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가 먼저 갈 것도 아니면서 아들 학폭 논란 있었던 이거 이동관. 허위 작성 혐의 정순신 정순신 아예 불송치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진짜 그대로 갚아줘야 돼. 이거 니들 했잖아. 그대로 아니 갚아줘야 돼.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응? 그대로 갚아줘야 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없었어? 나 성경을 안 봐서. 아 그럼 치과에서 한 얘기인가? 안과에서 한 얘기인가?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렸습니다.